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요. 계속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해 나가는 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공청회를 했는데요. 현장 의견 수렴용하고 배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9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전체를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수립 배경 및 경과, 청소년 정책 환경 변화, 세 번째 제6차 기본계획 평가 그 소제목으로 주요 성과, 한계 및 향후 과제, 큰 제목 네 번째 추진 방향, 소제목으로 수립 방향, 비전 및 목표, 5년 후 주요 전망, 그리고 제7차 기본계획 구조 및 특징, 큰 다섯 번째로 정책 과제입니다. 정책 과제 5가지가 있는데요.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의 참여 권리 보장 강화, 5번째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입니다. 과제별 서관 기관은 별 처음으로 이번엔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수립 배경 및 경과가 되겠습니다. 수립 배경은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제15조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당과 협의하여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제1차가 93년에서 97년, 그리고 제6차가 18년에서 22년에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청소년 정책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최근 사회 환경 변화, 새로운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여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수립 배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 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 추진 경과입니다.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실시를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고요. 분야별 TF 구성, 운영 통해 과제 발굴을 했고 간담회, 토론회, 서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정책 분야별 주요 대책 및 계획 등 수립 발표를 실시를 했는데요. 제4차 청소년 보호 종합 대책,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안 초안 마련 및 관계기관 1차 의견 수렴이 작년 12월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관련 공청회 개최가 작년 12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 추가 의견 수렴이 23년 1월에 있었고요.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발표가 23년 2월에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정책 환경 변화입니다. 1번 청소년정책 환경 변화입니다. 청소년의 특성 변화인데요. 청소년 인구 규모 감소와 더불어 청소년 특성도 변화되었습니다. 청소년 인구, 청소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 청소년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 인구 청소년 대비 청소년 비중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1980년대는 36.8%였는데 2022년도에는 15.8%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총 인구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감소하여 2060년에는 청소년 비중이 10% 남짓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자, 표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특성별 규모 변화, 전체 청소년 수 감소에도 불구 위기 유형별 청소년 규모는 증가 추세이며 파악하기 어려운 새로운 취약 청소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 다문화 청소년은 규모와 비중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9세에서 19세 가출 신고 기준으로 2020년도에는 2875명, 2021년도에는 23,133명, 2022년에는 28,643명이 된다고 합니다. 다문화 학생 전체 대비 비율을 보면요. 2017년에는 10만 987명이고요. 2021년에는 16만 58명이고요. 2022년에는 16만 8,645명이 됐다고 합니다. 은둔형 청소년, 가정 돌봄 청소년, 영 케어러 등 기존 유형을 벗어난 새로운 위기, 취약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인구 규모 감소로 청소년 개개인의 역량 제고도 중요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기, 취약 청소년 발생으로 복지 지원 정책의 수요도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요입니다. 디지털 친화도가 높고 다양한 분야의 활동 참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친화입니다. 현 청소년 세대에는 디지털과 함께 성장하여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세대이며 관련 온라인 활동 및 기기 활용에도 능숙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하여 일상생활 전반에서 디지털 및 온라인을 활용하고 관련 기기 사용에도 능숙한 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환경상 신속한 반응, 소통을 추구하며 온라인 SNS 등을 통한 소통, 협업, 공통 관심사, 공유 등을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 속 청소년의 소통 방식의 변화인데요. 기존의 소통 방식은 한정된 분야, 제한된 시공간, 제한된 참여가 이루어졌는데 디지털 환경 속의 소통 방식은 다양한 분야, 시공간적 유연성, 누구나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디지털 매체 이용 및 활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관련 교육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은 주중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15%를 상회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루 한 10시간은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 다양화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참여 활동, 관심 증가입니다. 분야별로 문화예술, 모험 개척 등에 대한 수요가 높고 디지털 확산 등에 따라 과학, 정보, 관련 분야 관심도 지속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 35.7%, 모험 개척 관련 활동이 12.3%, 직업 진로 활동이 10.8% 순으로 2020년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과학정보 분야의 희망 활동 비율은 2014년도에 7.5%, 2017년도에 8.4%, 2020년도에는 9.1%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이전보다 개인 능력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두고 있어 개인 역량 제고 및 관련 활동에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직업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능력, 적성 순으로 2017년 대비 자신의 능력에 대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디지털 친화 특성과 욕구 다양화에 따라서 활동 프로그램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입니다. 최근 청소년의 심신 건강 변화의 발생이 이루어졌는데요. 신체적 건강입니다. 청소년의 신체 건강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나빠진 상황입니다. 아침 식사 결식률 및 비만율이 이전 대비 증가하였으며 비대면 환경 확산 등으로 신체 활동 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신, 정서적 건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진료, 불안장애 진료가 증가하였으며 자살 문제도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신체 건강 향상과 함께 정서, 심리, 문제 심화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기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청소년 근로입니다. 근로 청소년 부당처우 등 보호 사각지대 잔존, 근로 형태는 다양화되어지고 있는데요. 근로 청소년 처우입니다. 청소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행위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 형태의 다양합니다. 최근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서 통상적인 근로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근로 형태, 그러니까 긱 워커 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또한 다양화된 근로시장에 진입하여 활동 중에 있는데요. 긱 워커란 플랫폼을 주요 기반으로 하여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서 단기 일회성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플랫폼의 노동 경험률을 잠깐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0.5%에 불과했지만 2020년도에는 15.2%로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이 공정한 근로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을 둘러싼 제반 여건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 변화로 청소년이 직면한 기회와 위기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기술 발전입니다. 디지털 활용이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유해 요인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디지털 확산입니다. 신기술 발전,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중심 문화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디지털 확산은 산업 구조와 일자리 구조를 다양화하고 일상생활 속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키는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활용 증대입니다. 일상생활부터 교육, 소통 등 삶 전반에서 디지털 활용도가 높아져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윤리에
중요성도 증대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현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윤리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각각의 정보 형태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문해 능력, 이게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확산 부작용입니다. 디지털 매체 확산이 확산됨에 따라서 디지털 이용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미디어 과의존 등 부작용 및 유해 환경 노출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정책 인프라 고도화 및 관련 역량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요. 디지털 외계로 한 유해 요인 확산 등 부작용 해소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삶의 방식과 사회 전반에 변화가 발생했는데요. 비대면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수요 활용도 증가로 대면 서비스의 비대면 전환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행사 및 수련시설 활동 프로그램 또한 비대면으로 개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 등 발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경제 충격이 청소년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는데요. 거리두기 영향으로 소외되는 청소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의 40%가량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서비스업에 종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등교 중단, 비대면 원격 교육 확대 등으로 청소년 간 학습 격차, 디지털 격차 차이도 야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초중고 모두 가정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온라인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그냥 넘어간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정책 추진 시 대면과 비대면 방식 병행 추진이 필요하고요. 심화된 위기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외 청소년 정책 동향입니다. 유럽 연합입니다. 2019년에서 2027년 EU 청소년 전략을 채택을 했는데 여기 2018년에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핵심 영역은 참여와 연계 교류, 권한 강화인데요. 요 내용은 한번 세워놓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2013년, 2015년, 2020년, 2022년 교육, 청소년 스포츠부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참여 등 활성화, 교육 및 진로, 일자리 취업, 자립과 불평등 해소, 삶의 질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여기 국제 교류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호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청소년을 지원하겠다는 국가적 서약의 일환으로 호주 청소년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는데 2021년 8월에 발표했습니다.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 청소년 정책의 청소년 의견 반영, 청소년 이슈 청취 대응, 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청소년 정부 간 협력 지속,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 큰 제목 세 번째 제6차 기본계획의 평가입니다. 1번 그간의 주요 성과입니다. 활동 분야입니다. 다양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기반 마련인데요. 청소년 시설과 학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 및 지자체, 교육청과의 MOU 체결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한 아세아 청소년 서밋 개최 및 세계 잼버리 개최 추진 등 다양한 글로벌 중심 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진로 맞춤형 역량 개발 관련 체험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수련시설 대상 전문 안전점검 실시 및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안전한 활동 공간 마련 및 활동 인프라 확대로 청소년의 활동 접근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복지입니다.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늘어난 청소년 자살 시도 및 자살률 증가 등에 대응하여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합동, 그러니까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마련하였습니다.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신규 도입 확대로 정책 협업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실태 파악 제도 마련 확대, 보호 지원 기관 등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접근성 제고를 하였습니다. 쉼터 퇴소, 청소년 주거 지원 근거 마련 및 자립 지원 수당 지급 등 자립 기반 확대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급식 지원, 청소년 생활기록부 도입, 전용 공간 조성 등
지원 서비스 확충하여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등 성과를 증가시켰습니다. 보호입니다. 청소년 보호 환경 조성 및 치유 인프라 확충을 하였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이행 여부 및 청소년 유해성 사이트, 랜덤 채팅이나 유해업소 광고 등 점검 및 시정 차단 요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디어 과의전 청소년 발굴 및 치유 지원 강화,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운영을 통해 보호 처분 청소년에 대한 비행 예방, 회복 지원 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재활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치유 영역 확대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 서비스의 실효적 제공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립 청소년 디딤센터 확충인데요. 21년에 1개소, 22년에 2개소, 중앙하고 대구에 추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드림마을인데요. 사이버 도박 중독 치유 프로그램이고요. 디딤센터는요, 약물 중독 치유 프로그램 시범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및 권리입니다. 지역 단위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 및 권리 인식 제고에 관련된 노력을 하였는데요. 청소년 참여위원회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참여 모델 발굴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 등 지역 단위 참여 활동 기반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수가 2018년에는 188개였는데 2022년도에는 2033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온라인 참여 기반 확대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참여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 포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였습니다. 청소년 특성 고려한 체험 중심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국 600개 여학교에서 청소년의 건강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추진 기반입니다.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및 지역 중심 전달 체계를 확대하였습니다. 정부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정책위원회 운영으로 주요 청소년 정책 심의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위원장이 여가부 장관이 되고 정부위원이 각계 부처 차관급 13명, 민간위원이 청소년 포함 13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데이터 맵 구축을 하였고요. 청소년 사업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 개발 등 청소년 정책 사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등 46곳에서 개방 중인 청소년 분야 데이터를 전수조사하여 408종을 발굴하였습니다. 지자체 청소년 정책 전담 공무원을 확대하고 청소년 정책 분석 평가 대상을 전체 지자체, 그러니까 288개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 중심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계 및 향후 과제입니다. 활동 분야입니다. 청소년의 학업 진로 부담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청소년의 적극적 활동 참여의 한계를 느끼게 됐는데요. 디지털 일상화를 반영한 개선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 감소와 더불어 활동 프로그램 학교와의 연계 또한 미흡하여 학업 진로 부담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활동 참여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과 비대면 수요 증가까지 더해져서 청소년 활동 관련 시설 프로그램 수요 이용 감소 추세가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디지털 환경의 일상화로 청소년 활동 전반의 디지털화 및 이에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제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과 학교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서 수요 확보 및 질적 제고가 필요하겠고요. 비대면 수요,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 관련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입니다. 가정 밖, 학교 밖 등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이 지속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와 대상 간 지원 격차가 잔존하고 새로운 지원 수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수당 등 지원 정책 수준에서 여전히 부처별 소관 유사 복지 정책 간 지원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연계제도 미흡 및 학업 중단 시 정보 부족 등 문제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비율은 41.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후기 청소년 등 기존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대상도 재조명되는 등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보호 자립을 위해 정책 대상 간 지원 수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사각지대와 소외 없도록 더욱 두터운 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보호 분야입니다. 디지털 매개로 한 유해 요인 증가, 근로시장 변화 등 청소년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함에 따라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유해 광고물 노출, 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 매개로 한 청소년 유해 환경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 도박 등
기존 성인 중심의 대상이었던 유해 행위 요소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유행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플랫폼 노동 등 근로 형태 다양화로 청소년의 노동시장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서 새로운 보호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을 매개로 한 유해 요인 행위 차단을 강화하고 피해 지원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로 형태 다양화에 따른 근로 청소년 보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여 및 권리입니다. 청소년 참여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한 참여기구 운영 개선 및 역량 제고 등 요구가 확대되고 청소년의 다양한 권리 보장 이슈가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 활동이 청소년 참여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사회 연계 등 통해 청소년 참여를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참여 역량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디지털 확산 등으로 건강권, 디지털 윤리 등 권리 이슈 관심이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참여 등 참여 기회를 다양화하고 참여 역량 제고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청소년 권리 보장을 통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이 필요합니다. 추진 기반입니다. 정책 인프라 개선 및 현장 기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지역사회 연계 부족으로 정책 체감도 또한 낮은 상황입니다. 청소년 정책 인프라 재원 확보 등 기반 부족 문제 지속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이 실제로 작동되는 지역 차원에서 정책에 대한 낮은 관심도 협업 부족 등으로 현장 체감도 제고에 한계가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므로 정책, 제도, 재원, 인력 등 정책 추진 기반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청소년 정책 확산과 내실 있는 작동을 위한 협업 강화가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주요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청소년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활동 분야에서는 진로 체험처 확대, 다양화 등 진로 지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환경 문제 등 청소년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청소년의 주도적 의견 개진, 활동 등이 요구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지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학교 내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간의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보호입니다.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보호 요구, 온라인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여입니다.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및 정책 실현을 위한 지원 필요, 청소년 참여기구 간 소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운영기관 및 단체입니다. 활동 분야에서는요, 정책 수요자의 요구, 진로 수요 등을 반영한 활동 지원이 필요하고 기후변화 등 사회환경을 고려한 정책 접근 요구, 청소년 활동과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복지 분야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공공성 강화 필요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보호 방안 마련 및 대상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호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관련 보호지원 안전망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반 조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소년 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 등 고민,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및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정책 연계, 정책 전달 체계 관련하여 관련 청소년 시설 센터 간 연계,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및 전문가 등의 이야기입니다. 활동 분야입니다. 청소년 활동과 학교 교육과의 연계 및 접점 모색이 필요하고 청소년 활동 이력 관리 등 활동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지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정책 대상자에 대한 지원망 구축이 필요하고 쉼터 퇴소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 등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호 분야입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 관련 정책 고민이 필요하고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한 청소년 환경 보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여 부분입니다. 청소년 활동 및 시설 운영 등 관련하여 청소년 참여 보장이 필요하고 청소년 참여 활동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반 분야입니다. 정책 추진 인프라로서 인력 재원 등 확보 강화가 필요하고 유관부처 간 정책 네트워크 및 연계 강화가 필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수립 방향입니다.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 수요 다양화와 디지털 역량 중요성 확대에 따라서 관련 청소년 역량 제고와 활동을 적극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안팎 연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청소년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지원망 구축이 필요한데요. 청소년의 새로운 위기 심화와 복지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기존 정책 대상에 대한 지원은 더욱 촘촘하게 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운 위기 유형도 발굴 및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유해 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유해 환경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유해 환경과 행위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 형태 다양화에 따른 보호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 권리, 보장 강화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권리 보장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정책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정책 인프라를 개선하고 현장감 제고를 위한 지역 맞춤형 청소년 정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전 및 목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청에서 나왔던 거랑 좀 바뀌게 되었는데요. 비전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K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두 가지로 바뀌었는데요. 청소년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과제는 5개, 그리고 중과제는 13개로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 과제가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두 번째가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세 번째가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네 번째가 청소년의 참여 권리 및 보장 강화, 다섯 번째가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과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중과제는요.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의 중과제는 청소년 디지털 역량 활동 강화, 1-2는 청소년 맞춤형 체험활동 확대, 1-3은 학교 연계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에는 2-1에 위기 청소년 지원 정보 시스템 고도화, 2-2에 청소년 유형별 맞춤 서비스 지원, 2-3에 청소년 자립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인데요. 3-1은 청소년이 안전한 온 오프라인 환경 조성, 3-2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회복 지원, 3-3은 청소년 근로 보호 강화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 강화인데요. 4-1은 청소년의 참여 활동 강화, 4-2는 청소년 권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인데요. 5-1은 청소년 정책 인프라 개선, 5-2는 지역 맞춤형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5년 후의 주요 전망인데요. 성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현재는 6.59점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조사했는데 목표치는 7.2점으로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활동 분야입니다. 청소년 단체 참여율이 지금까지는 34.7%에 불과했지만 목표치를 50%로 잡고, 그 다음에 인증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수를 지금까지 19만 5천 명 정도였는데 목표치를 50만 정도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입니다.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률을 47.9%였는데 지금까지 48.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지원 서비스 건수인데 410만 건에서 489만 건수로 올렸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비율을 43.3%에서 44.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호 관련된 분야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율을 37.0%에서 28.0%로 요거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권리인데요. 청소년 참여 보장 인식 수준을 72.6%에서 84.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구조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구조입니다. 청소년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에 2대 목표를 설정하고 청소년 기본법상 기본 이념에 따른 4개 분야와 정책 기반을 포함한 총 5개 분야 기준으로 5개의 대과제, 40개의 소과제 및 135개의 세과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 기조의 기본 이념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 복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활동, 그다음에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참여 관리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자,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아까 하나 추가가 정책 기반을 추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계획의 특징입니다.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와 급변하고 있는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과제 발굴 및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 특성과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 디지털 관련 활동 기반 확대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과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 국정 비전인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기조에 따라 신소외 대상 발굴 등 정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 과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매체 유해환경, 사이버 폭력, 도박, 마약류 문제 등 최근 이슈되고 있는 유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참여 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참여 역량 강화, 참여기관 교류 활성화 등 참여 활동 지원 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입니다. 중과제 1-1 청소년 디지털 역량 활동 강화입니다. 소과제 1 디지털 활동 및 교육 지원, 2 다양한 역량 증진 활동 확대, 3 디지털 활용한 청소년 활동 지원 체계 개선입니다. 중과제 1-2 청소년 맞춤형 체험 활동 확대, 소과제 1 진로 교육 및 체험 다양화, 2 테마별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3 자기 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중과제 1-3 학교 연계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소과제 1 청소년 활동 시설 학교 간 협력 확대, 2 지역 중심 청소년 활동 공간 확산, 3 청소년 활동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과제 1-1 청소년 디지털 역량 활동 강화인데요. 1-1-1 소과제입니다. 디지털 활동 및 교육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의 디지털 기반 활동 기회 확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통해서 코딩, 드론 체험, VR, AR 등 디지털 관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확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 체험 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 산업계 등과 협업하여 디지털 관련 소양 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국 코드페어 개최를 통해 청소년들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및 경험 확대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역량 중심의 청소년 활동 모형 개발입니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지털 청소년 활동 모형 개발 및 확산을 할 계획인데요. 디지털 도구 활용, 디지털 컨텐츠 관리, 디지털 정보 활용, 디지털 일상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개발된 모형을 토대로 청소년의 수련시설 내 수요 등 반영한 청소년 활동 컨텐츠 개발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초중등 대상 SW AI 분야 핵심 인재를 조기 발굴, 육성할 수 있는 SW 영재학급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23년도엔 45개, 25년도엔 70개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영재학교, 과학고 등 대상 SW AI 분야의 특화 교육 과정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데이터 과학 등이 되겠습니다. 필요시 일반고 학생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영재학교 과학고의 SWAI 과정을 온 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대상 디지털 특화 역량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한 디지털 교육 활성화입니다. 공교육을 통한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초, 중등 교육 과정 개발, 적용 및 단위 학교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 교육 과정에 보면 디지털 역량 함량 강조, 그다음에 정보 시스를 2배로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탕부 체험 중심의 코딩 교육 제공, 고교 선택 과목 다양화 등을 통해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 교육과정에 보면 정보,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과학, 소프트웨어 생활 등 과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생활 주제 중심의 스팀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적합성 높은 다양한 융합형 프로그램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대학, 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기반으로 디지털 분야 방과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청소년 등 대상 디지털 문해력, 그러니까 리터러시 함량 지원할 계획인데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및 플랫폼을 통한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 함량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영역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미디어 교육 종합 플랫폼 미리네를 통해 학교에서의 디지털 미디어 교수 학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 부모, 교사 대상 소통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디지털 소외 방지를 위한 교육계획 확대입니다. 정보 소외 지역 초, 중등생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센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교육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의 정보교육 보조 강사 배치 운영을 통해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1-2 다양한 역량 증진 활동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 생태 및 지속 가능한 관련 활동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 관련 교육 제공을 통해 인식을 확산하고 일상생활 속 실천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활용하여
활용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교육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환경 관련 연계를 통해 환경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환경 이해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 역량 강화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 및 금융 분야 청소년 교육 제공입니다. 학교 내 경제 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이 학교에서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경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 금융, 교육 관련 연구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생 실생활과 연계한 경제, 금융, 교육 모델 공유 및 확산할 계획입니다.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 경제 교육 지원입니다. 쉼터 청소년, 학교 밖 지원센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 교육 시 관련 기관이 학교 내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사례 중심 경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할 계획이고요. 청소년의 연령대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등 대상 경제 교육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할 계획이고요. 청소년 경제 교육을 위한 지도자 연수 과정 개발 및 관련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신산업 신기술 분야 청소년 활동 촉진입니다. 청소년의 과학 관심 흥미도 향상을 위해 일상에서 체험과 탐구 활동을 촉진하고 첨단 연구, 산업 현장 방문 기회 확대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청소년 북극 연구 체험단 운영 및 찾아가는 해양 교육, 극지 연구기관 견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양, 극지 관련 청소년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래 역량 제고를 위한 청소년 활동 역량 지표 개선입니다. 사회 여건 변화, 교육과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청소년 활동 전반에 적용 활용되는 청소년 활동 역량 지표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발 6대 청소년 활동 역량 지표가 있는데요.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창의력, 사회정서, 진로개발 역량인데요. 디지털 분야를 추가하고 지표 보급을 통해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시 활용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활동 커리큘럼 개발입니다.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활동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인데요. 성장 단계별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주제 설정 등 청소년 활동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세에서 12세가 초기 청소년 초등학생, 13세에서 15세 중초기 청소년 중학생, 16세에서 18세 중후기 청소년 고등학생, 19세 이후 후기 청소년으로 구분을 할 계획입니다. 1-1-3입니다. 디지털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 지원 체계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활동 디지털 플랫폼 구축입니다. 청소년 개인이 가진 역량 특성에 맞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검색, 제시 및 피드백 등이 가능한 디지털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관점을 반영하여 예약, 결제, 평가 등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학교 제출 서류 제공 기능 등 부가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활동 관련 빅데이터 생산 및 관리, 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기능을 갖춘 플랫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활동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지원입니다. 청소년 활동 관련 데이터 집적, 분석, 활용을 위해 청소년 활동 데이터 디지털 전환 및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활동 데이터 표준 형식 개발 및 데이터 수집 방법, 절차, 내용 등 체계화한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활동 이력 등 축적 데이터를 통해 개인 맞춤형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추천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시설 단체, 기관, 지자체 등이 보유한 관련 청소년 활동 정보 집적 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 공간 확장입니다.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의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활동 공간을 구축하여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동 시설 체계를 확장할 계획이고요. 디지털 활동 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여건에 따라 디지털 공간 및 관련 설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 청소년 맞춤형 체험활동 확대입니다. 1-2-1입니다. 진로교육 및 체험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진로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입니다. 청소년 개인 적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상담 운영 및 진로 체험 정보 제공 시스템, 그러니까 꿈길을 통해 진로 체험 관련 정보 상시 제공할 계획입니다. 학교 내 진로 관련 과목 및 교과 연계, 진로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 계획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유학기제를 연계한 진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민관 협업을 통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형태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학교 및 진로 체험 지원센터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단체, 기업 등과 협업하여 민간 협력의 현장 중심 진로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등 진로 지원 기관과 지역사회 주요 산업 관련 기관 단체 간 협업을 통해 분야별
분야별 진로 정보 제공 및 활동의 다변화를 이룰 계획입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등 청소년 진로체험 제공 기관 확대를 유도하고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해 신규 인증기관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전문 분야 진로 탐색 체험 지원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진로 체험 프로그램 및 진로 컨설팅 강화, 진로 지원 가이드라인 활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인재 양성 및 청소년 진로 지원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농업 전망에 대한 이해와 체험 프로그램 기획, 선진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첨단 기술 활용 교육, 그러니까 드론 활용, 스마트팜 등 농업 관련 취 창업 역량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장 답사 및 강좌 등 체험 중심의 전주기 해양 체험 진로 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을 할 계획이고요. 초, 중 등은 지역 교원 전문가 대상 온 오프라인 강좌 제공할 계획이고요. 중, 고 등은 해양 수산업 현장 체험 및 심화, 탐구 학습, 진로 연계형 멘토링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대학은요, 해양정책 특강 운영, 해양문화 현장 답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욕구별 진로 설계 및 지원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고등 연령용 진로 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2 테마별 다양한 활동기회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국제교류 방식 및 대상의 확대입니다.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주도하는 국제교류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대면 교류와 함께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참여회장 운영 등 비대면, 대면의 융합형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관련 국제교류 프로그램 대상국 확대 등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것인데요. 한 아시안 청소년 서밋을 국제 청소년 서밋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정보를 청소년 시설 등의 제공 및 활용토록 지원하고 국가 간 교류 시 청소년 시설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국제교류 분야에 다양합니다.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최를 통해 세계 청소년의 문화교류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 관련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운영할 것이며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청소년 주도의 국제 논의 및 활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1학생 1예술활동 등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예술 강사 활동 환경 개선 등 인프라 내실화에 신경 쓸 예정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교육 확산 위해 문화 소외지역 소규모 학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꽃 씨앗 학교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생활체육 및 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입니다. 청소년 생활체육 보급을 위해 교내외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 지정 스포츠 클럽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원, 그러니까 체육교과, 일반교과, 스포츠 강사 등 지도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그러니까 2024년도 강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스포츠 분야 청소년 간 국제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청소년 수련시설의 체육관 등을 활용하여 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스포츠 및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3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기반 등 활용한 지역 기반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확대입니다. PBL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와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상호 활용할 수 있는 교과 과정에 연계된 PBL 방식 청소년 활동 모델 개발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지역 PBL 활동 모델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PBL 방식 우수 활동 사례 확산 및 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활동 체계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사회 기여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지도사 역량 제고에 힘쓸 것이고요. 청소년 지도사 간 네트워킹 강화 및 우수 사례 확산을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젝트 도입 등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젝트 기획 캠프와 지역사회 기반 실천활동 프로젝트 수행 등 단계별 연계를 통해 청소년 주도 및
지역 연계 자원봉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젝트 단계별 예시는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유형체계 재분류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봉사활동 운영기간별 상이한 분류체계 및 유형 등을 재분류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운영 지원 및 기록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원봉사 사이트가 1366 VMS 주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개편 및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개편을 통해 자기주도 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자기도전 포상제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진로개발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운영, 수련기관과 학교와의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23년에 충북교육청 산하의 30개교 포상제 활동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3 학교 연계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1-3-1입니다. 청소년 활동 시설 학교 간의 협력 확대인데요. 첫 번째로요, 청소년 활동과 학교 간 연계 강화입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청소년 활동과 학교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유학기제 등의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등과 시군구 교육지원청 간 지역 청소년 활동 교육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립청소년 수련시설들을 통한 주제 중심 학교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의 장비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청소년 활동 콘텐츠 과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내의 운영 과정과 학교로 찾아가는 운영 과정 모델을 개발하여 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양, 우주, 농생명 등 전문 콘텐츠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인증 수련활동 활성화 위한 인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학교 연계형 인증 수련 활동 유형 신설 및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 사업 등 활용하여 공공, 민간 청소년 활동 시설의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활동 지원 체계 마련인데요.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와 지역 수련시설 간 정례 협의체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 정책 전달 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지정 운영을 추진하여 중앙, 광역, 기초로 이어지는 정책 전달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및 돌봄 활성화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활동 중심의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진로 체험형 방과 후 아카데미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늘봄 학교의 단기적 확대를 통해 정규 수업 전후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 전문적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3-2입니다. 지역 중심 청소년 활동 공간 확산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 소규모 청소년 활동 공간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춘 소규모 청소년 활동 공간 시설 설치 운영을 계획합니다. 지역별 여건 및 청소년 수요를 고려하여 청소년이 쉼과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친화형 공간 마련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청소년 활동 공간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 시설 등 활용한 청소년 활동의 확대입니다. 학교 내 유유 교실을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동의 방학중학교 내 다같이 학교 등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학교 내 공간을 활용한 활동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 지원까지 연계할 수 있는 확장 모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 연계 돌봄 교육 복합형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확대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복합 사업을 활용하여 학교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소년 이용 공간 마련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1-3-3입니다. 청소년 활동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체계화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종합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시설 평가, 안전점검 결과 등 시설 안전
안전 운영 정보 체계적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전국 수련시설 안전 운영 정보 종합 관리로 청소년 수련시설 세부 현황 파악 및 관리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축적된 데이터 분석 결과 시설 이력 사항 등을 안전 예방 및 강화 계획 수립, 학술 및 정책 연구 등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및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용자에게 지역별 청소년 수련 활동 안전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 실시 및 개선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 위생 점검 및 종합 평가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효성, 시의성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평가를 위해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평가 결과에 따라서 현장 전문가 중심의 컨설팅 지원 등 자율적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평가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활동 안전인식 확산입니다.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위해 안전 관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 청소년 안전문화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안전의식 수준 현황 파악을 위한 청소년 안전인식 조사, 방안 마련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청소년시설 이용자, 학교 내 학생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활동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안전한 청소년 활동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체험교실 및 안전체험관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교육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해양안전교육, 해양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시설 이용 청소년 및 종사자 등 대상으로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안전한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 대표자, 종사자, 신고 인증 운영 담당자 등 안전교육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2-1 위기 청소년 지원 정보 시스템 고도화 세부 항목으로 데이터 기반 위기 청소년 지원, 지역 중심 위기 청소년 지원 확대,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치유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2-2는 청소년 유형별 맞춤 서비스 지원, 첫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두 번째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역 내실화, 세 번째로 신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네 번째로 다문화 및 취약 청소년 지원 강화, 그다음에 2-3은 청소년 자립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 밖 청소년 자립 기반 확대, 두 번째로 후기 청소년의 안정적 삶 지원, 세 번째로 청소년 한부모 맞춤형 지원 제공이 되겠습니다. 2-1 위기 청소년 지원 정보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2-1-1입니다. 데이터 기반 위기 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위기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학교, 경찰, 시설 등 위기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기 유형 및 위기도에 따라 유관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통합 지원 등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위기 수준 진단 후 통합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시스템 내 위기 청소년 관련 서비스 정보 안내, 유관 서비스 신청 및 예약 기능 등 편의 기능을 탑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 청소년 지원 성과 분석입니다. 통합 지원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청소년 서비스 지원 사후 관리, 지원 기관별 발굴, 서비스 지원 내용, 사후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성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위기 청소년 관련 데이터 집정 및 통계 분석 기능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기 청소년 관련 정보의 정형, 비정형 통계 생산으로 맞춤형 분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1388 기능 강화입니다. 비대면 상담 채널과 전화, 모바일, 사이버 시스템 통합을 통해 위기 청소년 사례 및 상담 접근성 제고 등 청소년 상담 1388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4시간 전문 상담 인력을 추원하여 상담 대기 시간 단축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빅데이터 기반 상담 제공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2-1-2 지역 중심 위기 청소년 지원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통한 지원 및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역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지역 내 위기 청소년 사례 관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그러니까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병원, 경찰 등을 연계하여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기 청소년 복합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연계, 위기 청소년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지역 내 고위기 청소년 사례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재소자 가정, 보호 관찰 대상 청소년, 자살 사망자, 가족 청소년 등 지역 내 민감한 위기 청소년 정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발굴, 진단,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 지원기관 및 시스템 연계 협력입니다. 위기 청소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 쉼터, 인터넷 스마트 과의전 청소년 드림마을 등 위기 유형별 지원체계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팀 확대 및 운영 강화입니다. 지역 중심의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해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팀 내에 전담 공무원 및 청소년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확대를 통한 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청소년 안전망 팀의 전담 공무원, 청소년 통합사례관리사 플러스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안전망 인력 등 이렇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기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 고용 안정화 처우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시설 학교 연계를 통한 청소년 위기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위기 상황 발생 시 학교 전문기관 간 연계 지원 체계 확립할 계획입니다. 학교 교육청 지역 내 전문기관,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 위기 상황 시 신속 공동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긴급 대응 관련 지침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연계기관으로 포함하고 교육지원청 위기 대응 체계에 청소년 관련 시설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운영 및 위기 청소년 대응 협의체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등의 교육청 적극 참여 및 학교 안 위기 청소년 발굴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1-3입니다.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치유 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상담 지원 확대입니다.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 그러니까 사이버 아웃리치죠. 운영 강화와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등 활용으로 오프라인 위기 청소년 발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카페, SNS 등 온라인 매체로 상담자가 직접 찾아가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상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 관리 및 위기 수준별 상담 서비스 제공 위한 청소년 동반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동반자가 장기 근속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급여 체계 개선, 활동비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담복지센터 내 1388 청소년 지원단의 위기 청소년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상담 관련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위기 청소년 지원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 조직, 그러니까 약국, 택시회사, 학원, 변호사 등이 되겠습니다.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의 효율적 운영으로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위기, 학교 폭력 피해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고위기 청소년 특화 지원 제공입니다. 고위기 청소년 발굴을 위한 학교 및 시설 이용, 청소년 등 대상 위기 진단과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쉼터 등 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심리 측정 조사 및 위기 진단 등을 실시로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하고 선별된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센터 등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 고위기 집중 심리 클리닉 운영 및 시도센터 내 임상심리사 신규 배치를 통해 고위기 특화 전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청소년 심리 외상 지원 추진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정서행동 문제 치유 인프라 확대 및 사후 관리 강화입니다.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 치유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숙형 치유시설, 그러니까 디딤센터의 권역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서행동 문제 위기 요인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약물 중독 문제 치유를 위한 디딤센터 특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디딤센터, 그러니까 치료 재활과 학교 교육청 간의 협업을 통해 디딤센터 이용 후 학교 복귀 청소년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교에 복귀한 학생이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후속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 기회 부여 등 학교 차원의 사후 관리 협업을 할 계획입니다. 2-2 청소년 유형별
맞춤 서비스 지원입니다. 2-2-1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위한 학교와의 협력을 내실화 할 계획입니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공적 지원 체계로서의 정보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전 정보 제공 동의 없이 정보 연계가 가능한 대상을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를 그만둔 학생 정보가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즉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활성화 및 정보 연계 모니터링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정보 연계 위에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과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생의 학업 중단 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홍보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유관기관 협업입니다. 중학교 졸업 후에 고교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공백 해소를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복지시설 간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대상을 적극 발굴 및 상담 등 지원하고 생활 등 자립 지원을 위해 복지시설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학업 지원 확대입니다. 학습 지원 위한 온라인 학습 컨텐츠 및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학습 전 과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LMS라고 되어져 있네요. Learning Management System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대학생 및 초, 중, 고생만 되어져 있는데 개선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한 청소년 생활기록부 인정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적 교육체계에서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 진학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청소년 생활기록부 인정 반영하는 대학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 특성 등 다양한 활동 내용을 기재하는 기록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6개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11개 대학인데 23년도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사회 진입 지원 강화인데요. 진로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내일 이름 학교 참여 청소년의 선호도 조사 반영한 훈련 과정 개설 등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문화 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등 통해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교통비 등 활동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각종 공모전, 프로그램 등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참가 자격을 학생 및 동일한 연령 청소년으로 개선하고 민간 포함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프라 확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 역량 강화, 진로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확충할 계획인데요.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부족으로 학습 지원, 직업 역량 지원, 교육 지원 등 지원 강화에 제한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관심도 및 접근성 제고 위해 메타버스 등 활용한 지원센터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2년도에 플랫폼, 그러니까 제페토 발굴 구축했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고 23년도에는 서비스 플랫폼 재배소 구축할 예정이고 24년도에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콘텐츠를 관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단계적 인력 확충을 통해서 전문적 지원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2-2-2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쉼터 이용 지원의 강화입니다. 쉼터 내 청소년 맞춤형 생활 지원, 상담, 교육, 문화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쉼터 생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어린 시기 가출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 어려움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상담 지원, 사회성 훈련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 전문성 제고 및 인프라 확충 계획인데요. 쉼터 종사자 역량 제고를 통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준비 지원 내실화, 관련 교육 제공, 지원 체계 간 교류 및 연계 강화 실시 등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 유형을 고려한 청소년 쉼터 자립 지원관 확대할 계획인데요. 초기 가출 및 재가출, 자립 준비 수준 등 입소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쉼터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쉼터 퇴소 후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이 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관을 전국 시도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 밖 청소년의 정책 접근 제고입니다. 자립 지원 앱, 자립 해냄 기능 개선 및 서비스 다양화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정책적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을 내시로 하겠습니다. 2-2-3입니다. 신소의 청소년 발굴 및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가족 돌봄 청소년 실태 파악 및 지원입니다. 가족 돌봄 청소년 실태 조사 등 정책 수립 기초 자료 확보를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심층조사 및 데이터 행정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실태 파악 위에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를 할 것이고요.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연계 조사 분석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교육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통해 설문 참여 안내 홍보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등 토대로 가족 돌봄 청소년 발굴 지원 체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 위기로 인한 위기 청소년 지원입니다. 수용자 자녀 위기 발굴 실태 파악 및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수용자 자녀 현황 조사 정례화하고 수용자 자녀 지원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긴급 물품 지급 30만 원 상담 및 지자체 복지 지원 연계하겠습니다. 지방교정청 수용자 자녀 지원팀 운영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안전망 등 유관 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살사고 유족 청소년 사례관리 등을 위해 정보 연계 심리안정 위한 상담, 사료관리 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은둔형 청소년 맞춤 지원 추진입니다. 은둔형 청소년이란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또는 일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은둔형 청소년 규모 및 현황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지자체 실태 조사 사례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은둔형 청소년을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학교, 가족 지원 기관 및 청소년 기관 등을 통해 은둔 청소년과 가족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지원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부채 상속 위기 청소년 지원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부채 상속 위기에 놓인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법학 전문대학원 내 리걸 클리닉 연계 등을 통해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4 다문화 및 취약 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 한국어 및 기초학습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제고 위해 대상 특성별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교육 실시 및 원격 학습 컨텐츠 자료 제작 및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해서 징검다리 과정 운영 내실화 및 다문화 가족 자녀 대상 취약 전후 기초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 적응 위한 특화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이중 언어 등 강점을 특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 및 다문화 인재 DB 연계 활용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 안정 등 위해 심리 상담 및 진로 지도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이주 배경 청소년 정책 기초 자료 확보 및 연계 지원입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 정책 추진 관련 기반으로서 이주 배경 청소년 종합 통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 등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레인보우 스쿨 등을 통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 배경 청소년 대상 지원 제공 및 연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장애 및 경계지능 청소년 맞춤형 지원입니다. 장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심리 상담 등 가족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 청소년 가정 부모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해 양육 피로도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 놀이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 조기 선별 및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 조기 선별을 위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별 체크리스트를 개발 보급하고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험부처 차원의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 다부처 융합 정책 지원 위한 정책 연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조기 선별 위한 진단 및 사례 관리 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2-3 청소년 자립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2-3-1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형평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자립지원이 유사한 정책 대상에 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립지원 수당 확대 및 지자체 자립정착금 확대로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후에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 확대할 계획입니다.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타 사업 연계 등을 통한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립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공공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 대상 주거, 소득 생계 금융, 진학, 취업, 교육훈련 등 지원제도 안내서의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학업 및 취업 등 진로 지원 강화입니다. 학업 지원 위에 대학 장학금 및 행복기숙사 우선 지원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진로 및 취업 지원 등 상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구직 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도전 프로그램 및 청년 도전 준비금 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2-3-2 후기 청소년의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후기 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안정 지원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후기 청소년 맞춤형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및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취업, 주거 지원 등 정부 지원 정책 정보 통합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 상담관 제도 등 활용하여서 군 복무 후기 청소년의 정서, 심리적 상담 및 적응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후기 청소년 진로 상담 및 활동 지원입니다. 비진학, 미취업, 후기 청소년에 대한 진로의식 고취, 진로 설계 코칭 및 관련 직업 교육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소규모 공간을 활용하여 후기 청소년 진로 준비 모임 등을 위한 공간 이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후기 청소년의 창업시장 진입 제고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기업가 정신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 등을 통해서 후기 청소년, 그러니까 청년 대상 창업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후기 청소년 취업 지원 및 경제적 기반 강화입니다. 청년 워크넷 등을 통해서 일자리, 직업진로, 고용 정책 등 정보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기 청소년,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내일 채움 공제로 취업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일경험 사업 등을 통해서 후기 청소년의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경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 청년 전세 임대 사업 등을 통해서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3-3 청소년 한부모 맞춤형 지원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한부모 사례관리 및 학업 지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취업가족 통합 사례, 그러니까 학습, 정서, 생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신, 출산 등으로 학생 미혼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학생 미혼모 위탁 교육기관 연계 운영을 통한 학습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한부모 경제적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기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입니다. 3-1 청소년이 안전한 온 오프라인 환경 조성,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첫 번째 디지털 역기능 예방 및 청소년 대응 역량 강화, 두 번째 청소년 유해 행위 방지 및 접근 차단, 세 번째 사이버 및 학교 폭력 예방 강화, 네 번째 청소년 친화형 생활 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3-2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회복 지원, 작은 내용으로는 1번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 두 번째 청소년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확대, 세 번째 선도보호 및 회복 필요 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3-3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 첫 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근로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두 번째로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구제 및 지원, 세 번째로 청소년과 사용자의 공정근로인식 확산이 되겠습니다. 자, 3-1의 청소년 안전한 온 오프라인 환경 조성입니다. 3-1-1 디지털 역기능 예방 및 청소년 대응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강화입니다. 디지털 환경의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 및 불법 유해 정보 삭제, 차단 등의 대응입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의 디지털 유해 환경 접촉 관련 주기적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입니다. 청소년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 유해 상황 및 경험 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환경 속 청소년 보호 위한 기업 자율 개선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그러니까 인터넷 개입 방송, SNS, 커뮤니티, 검색 포털 등 청소년 보호 조치 이행 점검 및 청소년 보호 협력 강화, 자율 캠페인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게임 방송 출연, 아동 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 및 크리에이터 청소년 보호 교육 지원 등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조기 발굴 등 예방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매체 과의존 방지 및 위기 조기 발굴 위해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개선할 계획입니다. 발굴된 위험군 청소년 등 대상 드림마을 연계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치유 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진단, 발굴, 치유 지원,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치유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개인정보 침해 방지입니다. 개인정보 관련 청소년 권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활용,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관련 인식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내 아동 청소년용 신고 페이지 추가를 통한 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모 양육자 대상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매체 환경 및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3-1-2입니다. 청소년 유해 행위 방지 및 접근 차단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치유 지원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 체계적 예방 교육 추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도박 홍보 콘텐츠 등 단속, 삭제, 차단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등을 통해 도박 문제 청소년 맞춤형 온 오프라인 상담 서비스 및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박 문제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 운영, 강화 및 관계부처 청소년 기관과의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 유통 차단입니다. 온라인 기반 청소년 대상 마약류, 담배, 주류 등 불법 판매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상 판매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주류, 담배 판매 사업주 등 대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속 계도 활동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차단 및 중독 예방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집중 점검을 하고 학교 안팎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강화입니다. 청소년 대상 음주 흡연 예방 교육 강화를 하고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지속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 프로그램 공모전 등을 통해 우수 사례 발굴 확산할 계획입니다. 흡연 학생 대상 금연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청소년 취입 고용금지 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계도 점검 단속 지속 실시할 것이고요. 신변종 유해업소 출연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계획입니다. 룸카페 등 지능형 규제 회피업소의 규제 대상 명확화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3-1-3입니다. 사이버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확대 및 지도자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해진 사이버 폭력의 유형 파악 및 청소년 대상 교육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복잡 다양해진 사이버 폭력 이해 및 대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종 사이버 폭력 등 변화하는 폭력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용 표준 연수 자료 개정판 개발 보급 예정입니다. 가정, 학교, 사회 등이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주간 6월 3주 연계 학생, 학부모, 교원용 사이버 폭력 예방 대응 리플릿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 폭력 방지 대응 체계 활성화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서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래 상담 지도사 교육, 내실화 및 맞춤형 코칭단 확대 등 통해서 또래 상담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래 상담 대상을 학교 재학생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내실화 및 메타버스 활용,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주간 등과 연계하여 학교, 지역사회 등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사이버 및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입니다. 고위기 학교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 치유기관 연계를 통해 회복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의 학교 적응, 일상생활 적응 지원 및 지역 내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이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 연계 지원 및 협력을 할 계획인데요. 교육부, 여가부 등 협업을 통해 청소년이 사이버 폭력 경험 시 관련 지원 제공 등 정보 연계, 사이버 폭력 피해자 사건 수사 필요시 경찰청 연계를 함께할 계획입니다. 3-1-4 청소년 친화형 생활 환경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등하교 및 밀접 지역 대상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적용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 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 급증 지역 대상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CPTED 설계 적용 확대입니다. 요거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내 추진 중인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가 및 재개발 지역 내 위험 건물 진입 차단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재개발 지역 및 폐가 진입 차단, 그러니까 시설 확인 및 공실 건물 파악을 통해서 비행 장소 등 활용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 내 청소년 친화 디자인 조성입니다. 청소년 친화형 도시계획 및 공공 디자인 조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시 청소년 친화 디자인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역 내 청소년 친화 거리 조성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공공 디자인 진흥 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 참여를 규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등하교 거리 및 학교 주변 보도 불법 주정차 연중 수시 집중 단속 실시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쉽게 이용 접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등 인도 주행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골목길 및 우범 지역 내 보안 등 설치를 통해 청소년 야간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교 인근 등 청소년 밀집 지역 대상 청소년 눈높이를 고려한 안내판 디자인 개선할 계획입니다. 3-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회복 지원입니다. 3-2-1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파악할 계획인데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조사 실시 및 정례화 실시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현황 및 양상, 피해자 지원 수요 및 일반 국민 인식 등 종합적 실태 파악 및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위한 자율적 개선 유도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 방지 및 기술 관리적 조치 모니터링과 이행 점검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임 방송, SNS, 커뮤니티, 검색 포털 등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재유통 방지를 위한 DNA DB 구축 및 필터링 기술 제공 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업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관련 투명성 보고서 작성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협업, 기반,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체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산업, NPO 등 다주체 협업 방식의 국제 공조 신고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협업 기반 국제 공조 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삭제 조치 및 성범죄자 검거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한 성착취물은 온라인 특성상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터폴 회원국 경찰을 활용하여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인터폴 국제아동 성착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피해 아동 식별과 수사 현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 교육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성범죄 피해 청소년 상담 등 회복 지원입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연계를 통해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성매매 의심 정보 신고, 온라인 그루밍에 의한 신체 촬영,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지원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1388, 쉼터 등 청소년 지원기관, 시설과 여성 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 내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하겠습니다. 종사자 대상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교육 제공 등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범죄 피해 청소년 2차 가해 방지 위한 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 포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불법 삭제, 지원 강화 관련 관계부처 협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 지원 시스템 연계로 효율적
효율적이고 신속한 삭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대상별 맞춤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입니다. 교육 플랫폼, 그러니까 이따 이 학습터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 디지털 클린 같은 연계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등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초중고 대학생, 양육자, 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확대 개발할 계획입니다. 3-2-3입니다. 선도 보호 및 회복 필요 청소년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법 위반 유발 방지 및 청소년 선도 보호입니다. 신분증 위변조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유발한 청소년 선도 필요시 경찰 연계 등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생 청소년의 법 위반 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회복적 선도 보호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소년 범죄 통계 관리 및 정책 인프라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소년 범죄 통계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 소년 범죄 관련된 통계는 검찰, 경찰, 법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생산 관리 중에 있습니다. 소년 분류심사원 시설 확충할 계획입니다. 소년 분류심사원 시설 확충을 통해 비행 예방 교육, 분류 심사 기능 전문화 및 과밀 수용 해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재비행 예방 위해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확충 추진할 계획이고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년법 1호 처분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담, 학업, 자립 등 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3 청소년 근로 보호 강화입니다. 3-1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근로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근로 형태 다양화에 따른 보호 방안 마련입니다. 플랫폼 및 취약 근로청소년 보호 강화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하여 기존 청소년 근로보호체계에서 취약한 근로 형태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긱워커 등 신근로 형태에 종사하는 청소년 대상 근로보호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취직인허증 금지 직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의 권리 보호 강화입니다. 현장 실습 참여 산업체 선정 관리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 미흡, 현장 실습생을 통한 기업 이윤 창출 등 부적절 행위,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 실습 참여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현장 실습 기업 중 노동법 준수 취약 기업 등 대상으로 관련 법력 교육 및 노무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해 위험 사업장, 신고 사건, 산재 다발 사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장 실습생 권리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LMS라고 하는데 기능 개선 등 통해서 활용도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장 실습 참여 대상, 학생, 학교, 산업체 모니터링 점검 내시로 하겠습니다. 현장 실습 실시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현장 실습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예체능 분야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 보장 위한 지도 점검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연예인 연습생 포함을 위한 법률 자문, 심리 상담 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방송 출연, 아동 청소년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 이행 재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방송 평가 시 표준 가이드라인 활용 여부를 평가하겠습니다. 청소년 운동선수 관련 감독, 코치 등 관계자 교육 실시를 통해 학생 선수 보호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3-3 근로 청소년 부당 처우 구제 및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지원 강화입니다.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관련 상담부터 구제까지 지원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신고 활성화를 위한 상담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근로피해 상담 시스템을 위기청소년 통합정보 시스템 내 구축하여 근로청소년 중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근로청소년의 근로사유, 생활여건, 빈곤, 가출, 폭력 피해에 따른 정부 서비스 연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근로 현장 중심의 지원 확대입니다. 현장 지원 상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를 통해 부당처우 현장 방문, 사업주와의 분쟁 중재 및 신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근로권익 침해 구제 지원 및 부당해고 구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근로보호 가이드북, 웹북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 간 연계 협력입니다.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 간 연계 강화 및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청소년 근로보호 기능 강화 위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여가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고용부 등 유관기관 사업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근로환경 모니터링 및 감독 내실화입니다. 주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 정기 점검 및 계도 활동 내실화입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감독하고 불시 점검 등 통해 사업장의 법령 준수 지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다수 고용 및 상습 법 위반 등 법 준수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3-3-3입니다. 청소년 및 사용자의 공정근로 인식 확산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의 근로보호 의식 함량입니다. 학생 스스로 근로보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근로권의 보호 상담,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사업주 면담 현장 지원 등 근로권익 보호 및 지원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연계 교육 및 지원 캠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통한 근로보호 직업윤리 교육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직업윤리 인식 제고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근로보호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 중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고용사업자 대상 근로보호 교육 실시입니다. 청소년 고용사업자 대상 근로보호사항 안내 및 교육사항입니다. 사업주 등 대상 청소년 근로보호사항 안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중소사업장 노무관리 지도 등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및 직장 괴롭힘 예방 등이 되겠습니다. 특수고용 형태 직종 배달 등, 그러니까 고용주, 배달업체 등 대상 안전교육 추진 여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의 참여 권리 보장 강화입니다. 4-1 청소년 참여 활동 강화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 중심 참여 활성화, 두 번째로 청소년 참여 역량 제고 및 소통 강화, 4-2는 청소년 권익 증진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두 번째로 청소년의 디지털 윤리 규범 확산, 마지막 세 번째로 청소년 권리의식 등 제고가 되겠습니다. 4-1 청소년 참여 활동 내실화입니다. 4-1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 중심 참여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청소년 참여 활동의 확대입니다. 활동 프로그램 등 개발 시 청소년 자치 조직 제한 및 참여 보장을 실시하려고 계획하는데요. 자치 조직 제한 및 참여 보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사업 대상 중심 관점을 전환하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설계 단계부터 청소년 주도의 자치 조직 참여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및 확대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생회, 학급회의 등 학교 내 학생 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의 정책 및 입법 관련 활동 지원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 운영 실태 파악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청소년 법제 관련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 법제관을 운영하며 청소년 참여 예산제 정착 확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참여 예산제 표준 조례 모델안 제시, 참여 예산 학교 활성화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기회 확대인데요. 지역 내 청소년이 자신과 밀접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참여 모델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교 안팎 연계 등 청소년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청소년 특별회의 등 참여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 청소년 참여활동 교류 및 협력 지원입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간 활동 교류 및 연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고요. 지역 내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체 구성, 정책 제안 교차 검토 등 참여기구 간 연합활동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특별회의, 참여위원회 구성 시 학생회 등 학교 자치회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학교와 지역 내 청소년 참여 관련 활동 정보 공유 방안 마련할 계획입니다. 4-1-2입니다. 청소년 참여 역량 제고 및 소통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참여 역량 제고 및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참여기구 청소년 역량 강화 교육 및 선배위원 멘토링 등 교류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학교 또는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여 다양한 사회 참여 사례에 대한 실천적 학습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참여기구 활동 인재, 선배위원 DB를 구축하고 멘토링의 밤, 개최 등 참여기구 청소년과 사회 진출 선배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역 단위 전문 인력 양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연수과정 내 정책 제안 교육 등 참여 관련 교육 운영 확대, 참여 지도 인력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참여 관련 소통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참여 포털을 통한 청소년 의견 상시, 수렴, 통로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권고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주도의 권역별 청소년 원탁회의, 청소년 축제, 포럼 등 개최 등을 통해서 청소년 참여 관련 소통 및 협력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4-2 청소년의 권익 증진입니다. 4-2-1 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 안팎 청소년 건강 통합 관리입니다.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통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연계 검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홍보 강화 및 검진 항목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등 통해 청소년 건강 증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 및 급식 사각지대 완화입니다. 청소년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 교육자료 및 교육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학교 외에 학교 밖 청소년, 쉼터 청소년 등에게도 관련 교육 등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 협력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해 건강 생활습관 형성 교육 등 제공하는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집단 급식소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으로 기본적인 급식 지원 강화 추진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HPV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 대상 확대를 할 계획인데요. 이건 HPV는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인데요. 예방 접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성 청소년 등에게도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만 13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에게만 하는 걸 만 18세에서 26세 기초생활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 예방접종 지원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급 대상 확대 및 서비스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률 제고 위한 홍보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현재 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 중 청소년 한부모,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등 대상 지원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접근성, 용이성 제고를 위해 전자 바우처 이용 및 구매 가맹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자 바우처 사용 관련 불편, 개선 사항 등 모니터링하여 개선하고 온라인 구매 확대 등 사용자 확대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후기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지원입니다. 후기 청소년 대상 국가 건강검진 홍보 강화 및 사후 관리 실시할 계획입니다.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우울증 검사의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성 건강 관련 항목 추가 등 후기 청소년 및 청년의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후기 청소년 청년 대상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연계 강화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통한 마음 건강 상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2-2 청소년의 디지털 윤리 규범 확산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디지털 윤리 원칙 실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메타버스 윤리 원칙 홍보 강화 및 지속적인 보급 확산 추진 계획인데요. 메타버스 주 사용층인 아동 청소년용 홍보물 개발 확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 등 영역별 이해가 쉽고 활용하기 편리한 실천 윤리 지침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원칙 교육 확대 위해 초, 중등 학교를 찾아가는 실감 교육 과정에 메타버스 윤리원칙 강의 편성 및 보급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저작권 인식 교육 강화입니다. 초, 중등생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서 제기되는 저작권 문제에 관련된 청소년 인식 제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내용에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저작권 사례 등 포함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쉼터 청소년 등 대상 디지털 저작권 관련 교육 추진 계획입니다. 청소년 시설 내 디지털 저작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건전한 디지털 미디어 이용 문화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및 부모 등 대상 디지털 미디어 교육제도 기반을 확충할 계획인데요. 학교, 가정, 지역 연계를 통해 청소년 보호자, 양육자 특성 맞춤형 컨텐츠 개발 보급,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 캠페인 등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쉼 문화운동 등 캠페인 전개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할 계획입니다. 4-2-3 청소년 권리의식 등 제고입니다. 첫 번째로 UN 아동 권리협약 이행을 통한 권리 보장입니다. UN 아동 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UN 아동 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의 대표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 청소년, 그러니까 15세에서 24세의 위원을 위촉 공고할 계획이고요. 청소년 육성위원회 내에 청소년 위원 20% 이상 참여 권고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등 관련 추진 체계에 청소년계 참여 보장 위한 법, 제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공동체 역량 등 함량 지원입니다. 관계 맺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등 대상으로 관계 형성 역량 함량을 위해 단체 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이 상호 이해 및 존중의 자세를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소통 중심 단체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 관련 컨텐츠 제작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입니다. 5-1 청소년 정책 인프라 개선. 첫 번째로 법, 재원 등 청소년 정책 기반 체계화. 두 번째로 청소년 지도자 지원 및 전문성 제고. 세 번째로 청소년 시설 기관 단체의 운영 지원입니다. 5-2 지역 맞춤형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지자체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 내실화. 두 번째 지역 단위 청소년 정책 연계 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5-1 청소년 정책 추진 인프라 개선입니다. 5-1-1 법, 재원 등 청소년 정책 기반 체계화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기본법 개정입니다. 청소년을 육성 등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 적극적 존재로 전환하고 통합적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 개정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기본 계획의 범위가 청소년 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기본 계획 명칭 변경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현재 육성 중심의 청소년 정책 관점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모든 삶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정 방향을 검토할 계획인데요. 청소년 육성 명칭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정책 재정 기반 효율화입니다. 청소년 정책 분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현 청소년 정책 관련 재원, 그러니까 일반 회계 및 청소년 육성 기금 운영 관련 현황 파악 및 개선 사항을 분석하고 재원 확충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정책 예산 수립,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청소년 육성 기금 사업 중 일부 일반 회계 전환 등 체계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 경비와 지역 내 청소년 사업 간의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재원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전입 가능한 신규 재원 발굴을 할 계획인데요. 현재 경륜, 경정전입금 중심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정책 대국민 홍보 및 인지도 제고인데요.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확산 및 이해도 제고 위한 홍보를 다변화하겠습니다. SNS, 인터넷 등 다매체를 통한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청소년 대상 가칭 청소년 키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이 됨을 환영하며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자기개발 성장을 지원하는 가칭 청소년 키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키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안내자료, 진로 직업 카드, 진로 직업 체험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 참여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청소년 관련 정책 성과 및 통계 보고서 매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주요 청소년 정책의 성과를 포괄할 수 있도록 현재 매년 발간되고 있는 청소년 백서의 내용 범위를
확대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5-1-2 청소년 지도자 지원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대상 디지털 전문 교육을 위한 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복지시설의 청소년 지도자 관련 전문 직무 연수 과정에 디지털 관련 연수 과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디지털 교육 운영을 위해 전문가 풀 운영 및 전문 교육 과정 컨텐츠 연구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 보수교육 과정 운영 확대 및 보수교육 체계화를 하겠습니다. 지역별 거점별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보수교육을 확대하고 사례 중심 워크숍 등 현장 기반 보수교육 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대상 보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및 복리후생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지도자 전문성 제고 위한 자격검정 개편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 전문성 제고 위한 자격검정 개편 추진입니다. 전문 역량 확보 및 시의성 확보를 위해 현행 자격검정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개선 방안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필요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 운영, 직능단체 등 대상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현장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지도자 직무 현황 분석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에 대한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 자료 등으로 추후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의 배치 실태, 직무 현황 등 관련 데이터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3 청소년 시설 기관 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 용어 개선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설 종류 간소화 및 친숙한 영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을 청소년 센터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시설 명칭은 지역 환경 특성이나 해당 시설의 주요 사업,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사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청소년 센터, 뭐뭐 어울림 센터, 뭐뭐 진로 센터, 뭐뭐 센터 등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 특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 사업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과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간의 공동 협력 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수련시설별 특성 전문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지역별 유형별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사업 개발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기관 협력사업 운영 및 체계 개선입니다. 광역단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복지 보호시설과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수 등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평균 발생 인원, 관할 면적, 인프라 등 종합 검토를 통한 효율적 운영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단체의 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청소년 단체의 현황 및 운영 실태 파악을 기초로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2 지역 중심 정책 추진 체계 강화입니다. 5-2-1입니다. 지자체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로요, 지역 기반 청소년 정책 전담 공무원 등의 확대입니다. 지자체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선발 제도 마련 등 운영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개정을 통해 배치 의무화하고 자격 기준 설정 등 선발 제도 마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 허브로서 지역 청소년 활동 진흥 센터 및 시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정례 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별 청소년 정책 추진 사례 공유회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에 활성화합니다.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청소년 정책 분석 평가와 연계하여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 우수 사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자체 청소년 정책 분석 평가 재정비입니다. 지자체 청소년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를 환류를 통한 개선 중심 성과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평가 항목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청소년 정책 분석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및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상 행사 중심의 결과 공개 외에 평가 결과 확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청소년 정책 분석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상위 5% 소속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정부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2-2 지역 단위 청소년 정책 연계 협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주도형 지역 성장 지원 네트워크 전국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청소년 성장 지원 네트워크 사업 확대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었던 청소년 성장 지원 협의체를 확대 개편하여 지역사회 분야별 청소년 기관 및 서비스 간 연계 복합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청소년 시설 센터, 지자체, 학교 교육지원청 등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특성 여건을 반영한 지역 맞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정책 수요 조사, 자원 맵, 제작 보급, 청소년 활동 공간 조성 등 특화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장 지원 혁신 지역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안팎 청소년 통합 지원 위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팎 연계를 위한 여성가족부, 시, 도, 교육청 간 중앙 단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시도, 교육청 간 협력 제도화를 위해 청소년 정책위원회에 전국 시, 도 교육감 협의회 회장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학교 및 청소년 시설 간 지역 단위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교육청 학교와 청소년 정책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학교 수요를 고려한 청소년 사업 발굴 및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 학교 교육 간 연계 협력을 위한 교육청 조례 제정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학교 안팎 연계 우수 지자체 사례 확산 및 포상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사회공헌 사업 연계입니다. 지역 청소년 정책 사업과 지역 내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 간의 연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 가능한 청소년 정책 사업 발굴 및 연계 협의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 대상 청소년 관련 공익적 사업 활동 유도를 위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정보 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2-3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관련 정책적 지원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기 위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기본법 개정 추진입니다.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개정하여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재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 정책적 지원 확대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 관련 특화 사업 등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지역 생활권 내의 이동권 보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셔틀버스 지원, 읍면 단위 공공 셔틀버스 운영 등 청소년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